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장마 전선이 남부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비가 오기 직전이라 그런지 정말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 때문인지 오늘 시장 더더욱이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걱정을 뽀송뽀송하게 말려드릴 오늘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주유소 1, 2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번 달 17일입니다. 7월 17일에 있을 시크릿 강연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주유소 2부 말미에 말씀드릴 이 히든 종목을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는 분들 한해서 더욱더 많은 초청장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주유소 1, 2부 집중을 끝까지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저희 방송 참여할수록 재미있는 방송입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요. 유튜브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혼자서 주식시장에서 너무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들어오셔서 댓글도 열심히 다시고 하면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참여할수록 재미있는 방송이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최충성 위원님과 김범준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 일주일 만에 뵀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좀 수다를 떨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분 일주일 동안 날도 흐리고 비도 온다고 해서 좀 처지셨을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 뭐 하고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계속. 정말 바쁘셨던 거 맞아요? 또 그래서 오늘 에너지가 없으신 거예요? 조금 많이 한가했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한가했는데 방송이라 바쁜 척을 해봤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요즘 이렇게 인위적인 방송이 안 먹히거든요, 위원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너무 한가했어요, 너무. 또 너무 한가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그럼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은 뭐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네. 이상하다. 분명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이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쵸. 웃음꽃을 만반하셨는데 네, 뭐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시다고요? 그쵸. 네, 지금 시작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웃음꽃을 폈는데 네,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그 기업을 저희가 매수하면 되나요? 이미 많이 좀 올라가 있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느 올라왔어요. 기업의 아이돌 분들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S사? 엔터사죠, 네. S엔터, 네. S사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뭐 좋아하는 것과 또 매매는 다른 영역일 수 있기에 그쵸. 일단 팬심으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그 기업의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최충성 위원님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 분들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때 도움이 좀 돼야죠. 그렇죠,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근황 토크 짧게 나눠보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7월 7일 뭐 숫자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이런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주식 뇌구조로 키워드를 정리해보죠.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확진자 증가, FOMC 의사로 공개 관망, 그리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바이오, 그리고 LG전자 적어주셨고 마지막 키워드라는 지금 비워져 있지만 저희가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식 뇌구조를 두 분의 키워드를 합쳐서 정리를 해봤고요. 김범준 전문가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여기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안 보이실까 봐 저희가 크게 띄워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죠? 배려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배려가 넘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보시면 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느 분이 무엇을 썼는지 뭐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 싶네요. 맨 첫 번째 위에부터 보면 코로나 확진자 증가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이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우리 주식시장에도 좀 덮쳐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우리가
피부로 맞닿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리두기 완화하면 뭐 다 같이 못 갔던 뭐 뭐랄까요 회식도 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불과 지난주인데 지금 4차 유행이 돌아오면 이거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리두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 영향이 있었을지 좀 궁금한데 일단 이 키워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하기 전에 두 분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가 궁금하네요. 먼저 김범준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저기 제약바이오와 네. 진단키트를 많이 보니까 네네. 저는 좋았습니다. 네,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았죠, 실제로. 네. 네. 맞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섹터군들은 흐름이 좋았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체감적으로. 체감적으로 이제 뭐 제약바이오를 체크를 하긴 하지만 뭐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 기존에는 백신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나 일단 뭐 재직 관련 교육 관련주들 조금 묶여서 기존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조금 순환매가 돌아서 올라갔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장이 좀 주목받았던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주목을 받았다가 아침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전일 저녁에 이제 1,000명 넘게 좀 돌파를 했다는 소식에 일단 강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수급이 조금은 분산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 아침에 조금은 따라잡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상한가를 굳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도 아침에 이제 분산돼서 이 자리를 좀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 뭐 분산돼서 움직이는 와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아직은 좀 자리를 잡고 쉬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아직은 좀 힌트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진단키트나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순환매 관점에서만 좀 짧게 대응하시고 진짜 준비해야 되는 종목들은 좀 다른 쪽에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 관점으로 오늘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이제 작년이죠.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유행하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을 가장 크게 가름새 역할을 했던 건 컨택트냐 언택트냐 이 키워드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가름새가 무의미하긴 한데 오늘 또 기사들을 보니까 또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돌아오면 컨택트주는 지고 언택트주가 또 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전통적으로 언택트나 컨택트냐라고 갈렸을 때 종목들의 흐름을 그 기준을 지금 봐도 유효한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또 다르니까. 네. 김범준 전문가님 어떠세요? 어차피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그걸 가르는 게 중요하진 않다. 네, 왜냐면은 결국에 여기도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저기도 수급이 들어왔다가 계속 이제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나눠가지고 왈가왈부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시기에서 언택트냐 컨택트냐의 가름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최충성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경계는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좀 되면서 뭐 저 관련주들, 뭐 교육 관련주나 이제 재택근무 관련 저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저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시대의 좀 변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자연적인 그런 흐름이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부터 기업들은 사실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맞닿으니까 아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구나라고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외국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것들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가의 그런 형성들을 한번 보시면 거의 이제 4차 산업 관련군들이라고 우리가 칭했던 여기도 뭐 재택근무나 사실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가 섹터를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이것들도 다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주가 자체가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강하게 좀 부각이 돼서 지금 이제 좀 상승 출발하는 것인데 조금 멀리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컨택트보다는 언택트 쪽으로 조금은 보시는 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그 부분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택트냐 콘택트냐 이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만큼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공포가 우리 시장에도 좀 팽배한 것 같은데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그 아마존이라는 이제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코로나19 이후에 돌려보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이 직원들한테 자 이제 코로나19 거의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회사로 복귀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재택근무의 맛을 이미 봐버린 거죠. 그래서 뭐 다시 이 회사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럼 연봉을 올려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연봉을 덜 받고 나는 재택을 할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데 두 분의 위원님은 만약에 재택근무를 이제 계속 시행을 한다고 하면 재택근무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회사 나가고 싶으세요? 저는 회사 나가고 싶습니다. 네, 큰 파장이 불러일으킬 만한 거 지금 발언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유가 궁금하네요. 왜 회사 가는 게 좋으세요? 일단은 연봉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그리고 어차피 원래 출근하고 있었던 건데 네. 그냥 뭐 잠깐 이것 때문에 재택근무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회사를 나가야 사실 일한다는 예. 느낌도 좀 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있죠. 집에서 일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사실 워낙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 바이 사람이다. 저는 나갈 것 같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은요? 저는 원래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매매 자체가 그렇잖아요. 혼자 하는 나와의 일이기 때문에 싸움이라서 어차피. 오히려 이제 회사에 간다 그러면 네. 회사에 가는 게 좋습니다. 두 분 정말 왜냐면 혼자 있는 게 너무 있기 때문에 가끔 이게 쉬는 시간이라도 외로우세요. 얘기를 한다거나 예. 외롭죠. 그렇죠. 혼자 차트랑 매매를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혼자. 혹시 네. 혼잣말도 하고 그러시나요? 좀? 가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당연히 이제 재택근무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전문가님들은 또 이제 직업의 특성상 네. 회사를 나가서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직업의 특성인 것 같아요. 햇빛을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제가 어디서 본 뉴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특히나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진단키트주라든지 지금까지 코로나19 2차 유행 때까지만 해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중에서도 오늘 눈에 떴던 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김범준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쪽 보고 계시니까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저희가 풀이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여기 제약바이오 보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을 했을 때 좀 이제 놓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그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만약에 이제 한창 가다가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좀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지금 상황은 이 진단키트나 이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도 괜찮다. 네. 혹시나 작년에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은 탈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럼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수급이 몰리면 이렇게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튀곤 하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 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로도 상당히 괜찮은 시즌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특정 섹터를 공략하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혹시 오늘 뭐 지금까지 계속 바닥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슈를 받아서 움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긍정적인 순환매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섹터를 뭐 구분하는 것도 사실 구분을 하는 건데, 제약바이오 전반에 뭐 긍정적인 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제약바이오도 이제 제약바이오 나름이고 조금 개별 장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을 하는 종목들만 거의 상승을 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거의 뒤처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생각보다 제약바이오가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 연달아서 쭉쭉쭉 그냥 올라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일단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뭐 진단키트나 뭐 저런 백신 관련주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섹터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두 가지 이상 있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미래지향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육이나 오히려 재택 관련 저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바닥권에서 준비도 하고 있고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더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인 뭐 해소가 완전히 한꺼번에 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좀 극단적인 예로 코로나라는 게 좀 없어진다면 진단키트나 이제 저런 것들은 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손실이 좀 크셨던 분들은 손실을 줄여서 좀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고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조금 바닥권에서 미리 좀 멀리 볼 수 있는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이슈로 이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튀는 것에 대해서 현상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이 종목을 대할 때는 또 그런 부분을 제하고 이슈로서 반응을 하는 종목과 반응하지 않는 종목을 갈라보는 것도 나누어 보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이 시각에 대해서 전문가님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증가하는 것인데 오늘 또 큰 이슈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중에 오늘 발표를 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야 뭐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실적이 좋게는 나왔지만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처럼 뉴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는 더디게 움직이는 혹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심지어 하락을 했죠. 이런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실적이 발표된 삼성전자 혹은 LG전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기대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김범준 전문가님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나 LG전자 어떻게 보셨을까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사실 뭐 글쎄요 일단은 워낙 튼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사실 좀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니까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실망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주가상으로는 실망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차트상으로만 보면은요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네. 근데 이게 어쨌거나 연말까지도 조금 지속적으로 들고 갔을 때 현재 고점이 19만 원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전고점도 탈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어차피 연말에 되면은 이제 또 수급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한 10월, 뭐 한 11월 이때부터 이제 조금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연초까지 들고 간다고 하면은요 나쁘지 않게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익으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네, 수익적인 면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방증을 확인한 건 나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고 오늘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최충성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 관련돼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매도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파세요. 네. 네, 일단은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10년 전의 매매입니다. 네, 일단 지금 2021년도에 주식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뭐 10개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해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시장, 되게 옛날 매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흐름을 좀 트렌드를 계속해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동성 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기업들에게 돈을 풀고 너네 사업해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가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 관련돼서 매출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을 겁니다. 주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거예요. 실적이라는 게 오늘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선행지표거든요. 기존에 여기 상승할 때 2분기 실적, 2021년도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다 얘기가 나왔던 자리가 이 윗자리들이에요. 앞자리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기저효과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요즘에 매매를 한번 보시면 대형주는 굉장히 매매하기가 쉬워요. 그 외국인 기관 오늘 삼성전자 이거 보시더라도 외국인 기관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셔야지 일단 내가 개인들은 항상 반대로 좀 움직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호재가 나왔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내가 챙길 거 챙기고 그 다음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이 아직은 조금은 상향으로 남아있는 모습이고 121선도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냉정하게 좀 보셔야 돼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뭐 박스권을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이 자리가 박스권이다로 좀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냉정하게 일봉상으로 보시면 하락이 좀 하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장대 양봉이 동반된 그런 상승이 한번 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추세 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기관들은 거의 다 팔고 나간 그런 추세이고 개인들만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뒤틀려 있죠. 뭐 외국인 기관들이야 뭉쳐서 움직이지만 개인들은 각각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시고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을까를 좀 보시고 기간적으로 버텨가시면 좋겠어요. 뭐 이 종목 뭐 20%, 30%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재택 관련주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놓치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기회비용을 좀 잘 살려서 매매하시고 포트폴리오는 계속적으로 좀 수정하셔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일단은 돈을 많이 시중에 풀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이상한 것이다. 또 좀 보시면 좋겠고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히려 호재의 뉴스에 팔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 발표, 어딩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서 더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그 매매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었는데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기업은 그거 자체로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계속 버티고 버텨서 더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정리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 이야기를 하셔서 같은 대형주 안에서 그럼 왜 LG전자와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또 카카오나 뭐 IT, 헬스케어 이런 쪽은 외국인들이 담았더라고요. 그러면 대형주 안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순매수한 종목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위원님?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군의 변화예요. 이제 삼성전자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좋은 기업인데 이것도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그냥 업종으로 구분을 한다면 제조업입니다. 사람의 손이 가야 되는 그런 업종이고 IT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 뭐 기계비,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지만 카카오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이걸 만들어 놓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만들어 놓으면은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나가지가 않아요. 굉장히 큰 기업들도 뭐 5명이서 일을 하는데 뭐 시가총액 몇천억 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더 지금 자리에서 매매를 완전히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자리이긴 한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최근에 좀 상승을 했고 일단 흐름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앵커님께서 방금 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무언가 시그널을 줬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사야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네. 일단 단순하게 좀 긍정적인 신호인가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고 관망하시면서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내가 선택한 종목의 방향성이 맞는지 그 신호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대형주 안에서 수급은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이례적으로 전 세계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꼭지를 조금씩 줄여나가고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경기가 잘 살아나고 있다고 정부들은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 안에 자산 축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그 이야기에 또 시장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해서 곧 이어서 좀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저희가 FOMC 회의록과 관련해서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두 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김범준 전문가님, 이 이슈는 저희가 어떤 걸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발표하는 거를 봐야 되겠죠. 네, 어떤 발표하는 내용이 거를 팩트를 보고. 일단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뭐 지금 이게 뭐 좋은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안 좋은 내용이 나와도요. 어쨌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이제 챕터를 진행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발표한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일단 뭐 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마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대비한다라기보다는 내일 일단 오늘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 날 빠르게 대응을 하든지 일단은 어쨌거나 좀 공개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팩트를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최중성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회의록은 이제 뭐 포인트는 사실 테이퍼링과 네. 환율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타까운데 미국은 이제 장중에 그런 것들을 좀 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응을 못 하다가 아침에 좀 때려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국에서 이제 국내 좀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을 조금 많이 돌리셔야 됩니다. 사실 뭐 어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좋게 나왔을 때와 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라고 정도로만
조금 시뮬레이션을 돌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뭐 걱정을 하는 것보다 지금 뭐 유럽 증시, 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나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뭐 불안감을 가지시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일단은 뭐 미니스탁이나 지금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은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지수의 상승 여력을 봤을 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일단 변동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대비하시면서 고점에 대해서 좀 부담감은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좀 공개가 될 FOMC 의사록에 담긴 내용들을 저희는 보고 내일 장이 열릴 때 그 여파를 한꺼번에 좀 흡수를. 전문가님 이야기로는 말로는 때려 맞는다고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장이 장 초반에 좀 흔들릴 일이 많겠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최충석 전문가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과 그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대응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 네. 이야기를 늘 해오셨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일단 팩트로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여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한 키워드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해요. 이 미래에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성장주로서 성장해 나갈 것은 맞지만 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바이오를 적어 오셨는지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 바이오의 미래 먹거리가 뭘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좀 이런 질병 이런 거겠죠. 네, 지금 코로나19 네. 시국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인간이 좀 사람으로서 조금 뭐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예, 어우, 100세 시대뿐만 아니라 네, 140살까지 산대요, 전문가님. 네. 그 젊은 상태로 살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이제 사실 좀 노화가 진행되는데, 되면서 네. 예, 오래 사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먼 미래 숙제겠죠. 그렇죠. 예, 먼 미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뭐 암을 걸린다든지 혹은 뭐 뇌질환 관련 뭐 질병을 걸린다든지 사실 이렇게 인간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이런 질병들에. 그래서 이런 생명공학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인간의 수명이 아무래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일단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바이오라고만 딱 적으려다가 네. 뭔가 수식어가 네, 뭔가 필요할 좀 것 더 같아서. 붙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예. 전문가님 양심이 생기셨네요. 그래도 앞에 어쨌든, 이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바이오라고 해서 근데 과거도 중요했고요. 현재도 네. 중요하고 미래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만 봐도 사실 만약에 정말 이 바이오의 기술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이 코로나가 나왔지만 정말 단시간 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뭐 세계 패닉도 안 왔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바이오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코로나19가 저희가 터질 줄 몰랐던 것처럼 이러한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약간 술래잡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질병이 생기면 그걸 막는 약이 생기고 변이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약이 또 생기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해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 불확실성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 이루어질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독감만 봐도 그걸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병을 낫게 해주는 백신, 치료제 쪽이 훨씬 더 제약바이오 안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 지금 당장 이슈가 아무래도 코로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만약에 향후에 뭐 앞으로 1년 안에 혹은 뭐 좀 길어서 몇 년 안에 코로나가 확실히 다 잡히고 난 뒤에 뭐 10년이든 20년 뒤에 또 다른 질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바이오가 성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워낙 바이오가 임상을 한번 진행을 하면 사실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워낙 좀 힘들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상 이슈 때문에 종목의 주가가 정말 출렁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얼마 전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실험을 계속하고 임상 시험을 하다 보면 고꾸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슈의 주가가 출렁이다 보니 거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바이오가 미래 성장 먹거리로서는 톡톡한 역할을 할 것이다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뇌구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애프터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뒷이야기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키워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보면 원격 진료, 택배, 인터넷 이런 키워드들이 애프터스탁에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원격 진료, 택배, 인터넷 최근에 뜨는 키워드들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원격 진료라는 건 계속해서 의료계 안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이라 원격 진료 정말 현실화가 될지도 저는 궁금하고 택배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키워드가 나왔는데 장이 끝난 뒤에 움직인 종목들을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키워드 중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와, 제가 콕 집기 전까지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제가 일단- 수요일이 네. 일단 저는 택배 택배? 찜하겠습니다. 네. 왜요? 찜? 네, 찜 찜. 발라 놓으세요. 네. 최충수 전문가님 그럼 다른 거 고르세요. 뭐 다 엮여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와, 통찰력. 산업군으로 본다면 예. 네. 정말 뻔뻔하시게 잘 이야기하시네요. 그 중에서 원격 진료? 원격 진료 찜? 알겠습니다. 그 찜한 걸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범주 전문가님이 먼저 찜하셨으니까 택배는 왜 찜하셨어요? 택배 요즘 많이 시키세요? 많이 시킵니다. 저도요. 네. 요즘 밖에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러니까 사실 택배라기보다 네. 택배라기보다는 네. 약간 그 좀 물류 유통? 그런 것도 있고요. 약간 좀 배달 이런 것들. 배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종합적으로 저는 생각을 한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자택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것도 많고 또 이제 요즘 워낙 이제 자택에 많이 있으면서 네. 이제 배달 앱을 이용해가지고 음식 같은 걸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진짜요. 네. 저도 되게 많이 시켜 먹는데. 아우, 저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켜 드셨어요, 전문가님? 찜닭을. 찜닭을. 네, 정말 많이 삼시세끼를 다 배달을 시켜 먹는 시대가 됐을 정도로 많이들 시켜 드신다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예. 그래서 이제 택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물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저도 요즘에 배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택배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 요즘 택배를 많이 시키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전망을 보면은 네. 어쨌거나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은 수요와 공급이 조금 맞아 떨어지면은 택배 전망도 사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 밑에 나와 있지만 인터넷 그리고 뭐 원격 진료 네. 이거는 옆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네, 어쨌거나 저는 택배 전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키워드를 다 이야기를 하자면 산업군의 변화가 결국엔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사실 집안에서 요즘에 손가락 하나로 어플로만 시키면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의류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왜 놀라세요, 전문가님? 그래요? 손가락 하나로? 그 어플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 뭐든지 다 갖다 주는 시대가 돼서 네, 맞아요. 되게 편하죠. 네, 저도 진짜 안 나갈 수 있으면 끝까지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같은 경우도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 그게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런 택배 같은 경우는 약간 규모의 산업이지 않습니까? 물류 창고가 많아야 되고 그걸 빠르게 좀 퍼뜨릴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택배 사업 같은 경우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물류 유통 기업이 있으실까요? 종목으로 네, 종목명을 봐주셔도 종목명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종목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추천의 거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예. 저는 거의 이제 약간 쿠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죠. 네, 굳이 보려고 하면. 굳이 보려면 또 질문이 올라온 게 그러면 이렇게 택배량이 많아지면 제지 관련주들도 그럼 다시 한번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까요? 하는 질문도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도 꽤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형 포장, 뭐 영풍 재지, 뭐 대림 포장, 뭐 이런 것들 다 수급을 많이 받았고요.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런 쪽도 볼만합니다. 이런 쪽도. 굳이 뭐 택배 쪽만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으시고 이렇게 좀 마인드맵 형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은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관심이 꼭 택배에 한정된 게 아니라 거기를 시작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일상생활에 비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택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 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낙수 효과로 또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괜찮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은 원격 진료 찜 하셨는데 원격 진료가 이 법적인 문제도 좀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긍정적으로 있겠죠. 보시는 걸까요? 일단 긍정적입니다. 항상 뭔가 신문물을 좀 받아들일 때 네. 사실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나라 이제 게임 산업은 굉장히 게임을 좀 예로 들어드리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 만들고 해외 진출하거나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는데 제도적인 부분, 항상 법적인 부분들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일단 뭐 같은 맥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는 일단 외국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고 일단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고 어느 정도 조금 조율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차라리 좋겠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돼서 진행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군의 변화나 이런 시대의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원격 치료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이슈가 됐던 건데 그동안 불거지지 않다가 얘 때문에 조금 불거졌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섹터군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좀 일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엔 주목받지 못하다가 물론 뭐 SNS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셨었는데 얘가 시가총액을 정말 뭐 삼성전자를 뛰어넘겠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울경제에서는 작년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네. 일단 그때도 이제 의심을 좀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일단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딱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서 딱 잘 체크를 하시고 일단 흐름을 읽고 좀 파악을 계속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원격 진료도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인터넷이나 택배? 네네. 뭐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있고 뭐 택배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택배를 조금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그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1인 가구의 증가. 네,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거는 예전에 좀 가족 단위로 4명씩 살던 거를 이제 1명씩 4명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택배를 시키는 게 1명이 시키는 게 아니고 4명이 시키게 되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보시면 쟤도 자연스러운 시대의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 30대들 청년층들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네. 요즘 오피스텔을 많이 짓듯이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다 왜 같은 맥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인터넷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된 뭐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화를 했기 때문에 다 각각 이제 가지치기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자연스러운 전반적인 4차 산업군의 좀 변화이다. 다만 조금은 특화돼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네. 이 외에 다른 것들을 좀 보신다면 바닥권에서 쉬고 있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4차 산업 관련군들 작년 3월 달에 좀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4월 달부터 반등을 할 때
그때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에 분명히 승산이 있고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산업군들이 앞으로 더 잘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키워드가 아니었나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집콕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 하나 개인적으로 그냥 아이디어적으로 떠오른 게 집에 대해서 인테리어 관심이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사업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뜬금없이 네, 코로나 이야기하셨죠. 예. 한샘을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이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지금 2030들은 그 플렉스라는 단어를 잘 표현을 하죠. 일단은 예전에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 답답해도 내가 견디고 좀 버티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데 지금 2030들은 굉장히 좀 답답한 걸 싫어해요. 네. 그냥 있으면은 뜯어 고치고 그냥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뭔가 돈을 끌어다가 뭔가 살지언정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테리어는 조금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뭐 아까도 이제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일단 아파트가 아닌 지금 작은 단위의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있고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수요는 굉장히 금방금방 증가하고 실제로 지금 인테리어 예약을 해놓으면 거의 내년 정도에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집 그 인테리어를 정도로? 하면 그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택근무도 많아지게 되면은 보이게 되면 평소에는 잠만 자다가 네. 나중에 바꿔야지 하다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싶고. 바꾸고 되고 일단 가구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맞아요.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런 부분들은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대 그러니까 저희 20, 30대 세대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네. 자연스러운 좀 변화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연스러운 산업의 변화 그리고 또 주 노동층이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움직이면 좋겠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주목할 업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느 부분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최충성 전문가님은 늘 정부 정책 수혜주들을 봐야 된다 말씀을 꾸준히 해주셨고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은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오늘 두 분이 준비하신 내일장 주목할 업종 키워드를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김범준 전문가님. 네. 일단 저는 온라인 교육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그리고 요즘 또 핫한 이제 대선 인물에 대한 관련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혹시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진단 키트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 쪽 이쪽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대선 쪽은 아무래도 좀 테마가 네. 잘못 건들면 좀 큰일 나는 경우가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사실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단 어쨌든 좀 주목할 업종이니까 이제 적기는 했는데 네, 이게 순간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네, 테마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단기적인 측면이나 아예 뭐 단타를 치신다든지 그래서 뭐 수급이 괜찮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텐데 그런 거 아니면 사실 건드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쪽은 특히나 좀 많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상으로는 꺾이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좀 단기적인 측면이나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수급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은 내일장 주목할 업종 키워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저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관련돼서 오늘 수급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뭐 ECS는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뭐 ECS를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밑에 있는 종목들에 좀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진단 키트나 뭐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움직인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재택근무가
거의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의 흐름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개 적으셨네요. 저는 하나밖에 안 적었는데. 네, 일단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육 관련,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은 코로나의 관점에서 아무래도 코로나에 좀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재택근무랑 좀 온라인 교육 쪽을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내일장 주목할 업종까지 만나봤습니다.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2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준비해주신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나가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